안녕하세요. 오늘 주민문학 제목은 내가 뭐하지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무슨 제목을 붙일까 막 고민을 하다가 이 제목을 그냥 붙였는데 이제 이 대표 그림은 뭐냐면 음, 풀 맨 꼭대기에 올라가서 지쳐서 죽은 개미 모습이거든요. 늘어진 개미 모습입니다. 근데 이 개미 기생충에 대한 이야기 좀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음, 사진을 찾다가 이 기생충에 감염돼서 풀잎에서 어, 풀잎 꼭대기에 올라가서 지쳐서 죽은 이제 개미 모습인데 이 기생충 하면은 우리나라 영화가 생각이 나죠. 어, 칸 영화제 황금 종려상 받고 아카데미에서도 네 개 부분을 석권을 해가지고 감독상 포함해서 네 개 부분 석권해서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이제 제목에서도 알다시피 에, 그 돈이 있는 부자 사람들에게 기생해서 사는 하류층의 인생을 이제 조명한 건데 이게 아마 어, 현대 사회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빈부격차를 굉장히 적나라한 시각으로 이제 보여줬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칸 영화제에서도 환영을 받고 아카데미에서도 사과랑을 거머쥐었던 그런 저력의 시나리오가 이제 기생충이라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 기생충에 대해서 이제 좀 공부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재밌는 기생충들이 많아요. 몇 가지를 보면 뭐 우리 제품의 원료가 코디맥스라는 제품의 원료가 되는 그 동충하초 이것도 이제 기생충이거든요. 그러니까 박쥐나방 번데기에 버섯이 기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물체에 식물이 기생을 해서 이 버섯이 나오는 게 물론 이제 그 숙주인 박쥐나방 번데기는 나방이 되지 못하고 그냥 번데기처럼 죽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코디맥스 동충하초에 그냥 숙주 노릇만 하다가 결국은 나방이 되지 못하고 이제 죽는 그런 기생충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연갓이라는 기생충이 있어요. 이게 아마 영화화도 됐던 상상으로 이제 영화가 됐던 그 제목이기도 한데 음, 이 연갓이는 이제 하루살이 유충의 그 알을 낳아요. 그 연갓이 성체가. 그럼 하루살이 유충이 어른벌레가 될 때까지 연갓이는 이 몸속에서 기생을 하는 거예요. 하루살이 몸속에서. 근데 하루살이가 이제 어른이 되면 성체가 되면 이 연갓이 기생충 이제 성체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종족 번식을 할 거 아니에요. 종족 번식을 어떻게 하냐면 일단 연가시들은 물속에서 이제 그 짝짓기를 하는데 그리고 물속에서 이제 물속에서 짝짓기라고 그 하루살이 유충에게 몸속에다가 이제 알을 낳아야 되는데 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그죠? 근데 하루살이는 물로 안 가고 다른 데 막 돌아다니잖아요. 근데 이 연가시가 귀뚜라미를 조종을 해요. 물로 뛰어들게. 그래서 물로 뛰어들게 조정을 해서 물을 만나자마자 이제 연가시는 어, 그 하루 살이 몸 밖에 나와서 짝짓기를 하고 또 이제 하루 살이 유충에다가 이제 알을 낳는 거 이게 반복되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재밌는 기생충이죠. 또 하나의 기생충은 이제 그 개미선충이라는 기생충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개미를 숙주로 해요. 근데 결국은 개미 몸속에서는 그냥 애벌레로 지내다가 종국의 숙주는 어디냐면 새 내장에 들어가서 그냥 일생을 살거든요. 근데 새 내장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성충이 되려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개미에서 유년 시절을 보낼 때 이제 성충이 될 때쯤 되면 개미 엉덩이 살을 막 파먹어요. 파먹어서 개미 엉덩이가 이제 빨갛게 보이게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새들이 빨간색을 보면 이제 그 열매인지 알고 먹거든요. 그다음에 이 열매처럼 빨갛게 만들고 개미가 그 새들을 눈에 잘 띄는 곳에 가서 엉덩이를 이렇게 빨갛게 된 엉덩이를 탁 치켜들고 서 있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조종을 하는 거죠. 그냥 뇌를 조종을 해서 기생을 하는 그런 기생충인데. 그래서 오늘 이제 주인공인 창형흡충이라는 개미 기생충도 개미의 뇌를 조종을 해서 그 번식을 일어나거든요. 이 매니에 이제 그 있는 개미 그림은 개미의 뇌를 창여부층이 지배를 한다라는 것을 표현한 그런 이미지고 이 아래 있는 건 뭐냐면 창여부층에 감염된 개미의 뇌를 촬영한 거예요. 마이크로 카메라로. 그래서 이 뇌를 움직인다라는 그 창여부층이 직접 개미의 뇌를 움직인다라는 것을 이제 마이크로 카메라로 포착한 건데 이 창여부층 일생을 보면 일단 어, 최종 숙주가 소나 양입니다. 소나 양의 내장에서 이제 일생을 사는데 그 어린 소나 내장에서 이제 살다가 짝짓기를 고 이제 종족 번식을 어떻게 하냐면 알을 소나 양의 배설물로 알을 내보내요. 그러면 이 배설물이 이제 풀밭에 배회하다가 달팽이한테 이제 달팽이 먹이로 들어가요. 달팽이 점액질에 이제 들어가서 달팽이 점액질은 이제 개미들이 좋아하는 먹이거든요. 이 개미가 이 창며부충에 감염된 그 달팽이의 점액을 먹게 되면 일단 이제 감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개미 속에서 이제 유년기를 보내는 참여부충이 이제 종국에는 소나 양의 이제 내장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거든요. 그 소나 양의 내장에 도달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면 개미 뇌에 이제 그 한두 마리가 올라간대요. 이 마이크로 카메라에는 이제 세 마리가 포착이 됐는데, 그러니까 모든 무리가 개미 뇌에 가는 건 아니고 그 중에 한 마리나 세 마리 정도가 선발대죠. 그러니까 이 선발대가 개미내에 가서 개미내를 조정을 하는 거예요. 개미내를 조정을 해서 이 상엽층에 그 감염된 개미는 이제 개미들이 이제 열심히 일을 해야 되잖아요. 막 불과 먹이를 나르고 뭐 불로 이제 애벌레를 키우기 위해서 막 열심히 일을 하는데 이 참여충에 감염된 개미는 일을 하지 않고 풀 맨 꼭대기에 올라가서 있는 거예요. 일도 안 하고 맨 꼭대기에 올라가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창엽층이 왜 개미 뇌를 조정해서 풀잎에 올라가서 가만히 있게 만드냐면 염소나 소들이 풀을 뜯어먹을 때 그 염소나 소의 내장에 도착해서 먹이가 되기 위해서. 그죠? 그러니까 이 개미는 뇌를 창엽층에 조정받기 때문에 이제 좀비 개미가 된 거죠. 일은 안 하고 굴에서 나오면 아침 일찍 나오면 그냥 제일 높은 풀 끝에 올라가서 어, 소에게 먹히기를 눈에 잘 띄어서 먹히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먹히면 또 이제 다시 개미굴로 퇴근을 하고 다음날 또 똑같은 행위를 반복을 해요. 먹힐 때까지.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이제 기생충인데 근데 과학자들이 아직 밝혀내지 못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이 창엽충이 개미한테 이제 굉장히 수천 마리가 이제 기생을 하는데 개미 뇌에 가서 개미를 조정한 좀비 개미로 조정하는 그 참여부충은 한 마리 내지 세 마리 정도예요. 그다음에 이 개미가 결국은 맨 풀린 맨 끝에 가서 소나 양에게 먹히게 되잖아요. 그러면 개미 뇌에 올라갔던 한 마리 내지 세 마리의 선발대 그 참여부충은 죽는다 그래요. 나머지 이제 개미 내장에 있었던 참여급충이 이제 소나 양의 내장에서 일생을 사는 거거든요. 이건 희생정신이죠. 한 마리, 두 마리 정도는. 근데 그 부분은 과학자들이 못 밝혀냈어요. 왜 그런 행위를 하는 여러 마리, 수천 마리 중에 한두 마리가 어떻게 선발이 되고 그 선발된 놈은 이제
자기 생을 포기를 하고 희생정신으로 다른 무리들을 살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희생정신, 그건 아직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근데 하여간 이 창조부채와 기생충은 굉장히 재밌는 기생충이죠. 개미 뇌를 작용을 해서 좀비 개미로 만들어서 결국은 양에게, 소에게 먹히게 하는 행위를 하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생충은 참 재밌는 그 세계라는 것을 이제 또 한번 제가 이걸 공부하면서 이제 느꼈는데, 문득 이제 저는 오늘 왜 이런 제목을 내걸었냐면, 그래서 이 제목에 보면 내가 뭐하지라고 하는데 이렇게 맨 위에 올라가 있는 개미가 이제 안 먹힌 날은 퇴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일도 안 하고 먹지도 않고 맨 위에 올라와서 소나 양에 먹히기만 기다리게 되잖아요. 좀비가 됐으니까. 그래서 지치다가 퇴근을 못하고, 개미굴로 퇴근을 못하고, 그냥 풀 맨 끝에서 그냥 아사를 하는 경우도 있대요. 그래서 그 아사한 개미를 대표 사진으로 해서 이제 내가 뭐 하는 거지라는 제목으로 제가 붙인 건데, 근데 우리는 뭐, 이 개미처럼 이 참여급충에 그 감염된 마치 참여급충에 감염된 개미처럼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인간들이. 제가 보기에는. 이 참여업체에 감염된 좀비 개미는 무리들하고 어울리지 않고, 혼자 맨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루 종일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아무 생각도 없이, 물론 이제 감염이 됐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일을 계속 반복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들이 이제, 매일매일 새롭게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매일 일상이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그 일상이 아무런 변화가 없는 일상이라면, 아무런 미래가 계획된 일상이 아니라면, 우리가 좀비처럼 사는 인생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이 기생충 공부를 하면서 제가 알게 됐거든요. 물론 우리가 기생충에 감염된 뇌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현대 사회에서 가져올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환경 때문에 자칫 감염될 확률이 좀 있거든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현대 문명에 이제 아주 감염될 확률이, 현대 문명에 나쁜 쪽으로 감염될 확률이 많다는 걸 제 스스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요즘 SNS에 좀 심취돼 있거든요. 물론 현대인들 다 여기 계신 분들 다 심취돼 있죠. 핸드폰 없이는 단 10분도, 단 5분도 견뎌내지는 못하잖아요. 근데 제가 짧은 영상을 굉장히 좋아하게 됐어요. 틱톡이라든지, 숏이라든지, 그 다음에 저도 영상을 많이 만들어내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짧은 거에 제가 이렇게 많이 동화가 되고 친화가 되다 보니까 요즘 제가 영화를 못 봐요. 그러니까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 길게 하는 영화 자체를 못 봐주는 거예요, 제 뇌가. 그래서 제가 최근에 많이 시도를 해봤거든요. 과거에 봤던 명화라든지, 뭐, 요즘 막 뜨는 영화를 보려고 막 시도를 했는데, 한 7, 80%는 제가 실패를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지루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만큼 현대 문명이 현대인들을 굉장히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그렇게 나쁜 쪽으로 막 몰아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현대사회가. 모든 현대인들이 다 그런 거죠. 그래서 창의업층을 비롯한 이 기생충을 공부하면서 이 현대 문명이 기생충처럼 생명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무생물이지만, 인간의 뇌를 조정을 해서 현대인을 좀비로 만들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오늘 아침에 주민문학을 통해서 좀 치우고 싶은 건 뭐냐면, 일깨우고 싶은 건 뭐냐면, 내가 혹시 이 편안한 현대 문명에 내가 좀비화가 된 건 아닌가, 이런 것을 좀
이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 너무 짧은 거, 단편적인 거에 너무 내가 이제 적응이 되다 보니까 오랜 기간 명화를 감상 못하는 나의 그 단점을 발견하고 억지로라도 좋은 영화를 한두 시간 투자를 해서 차분하게 보는 버릇을 가져야 되겠다는 것을 이제 많이 시도를 합니다, 요즘. 그래서 혹시 지금 내가 이 현대인 많은 사람들과 감동을 소통하는 이런 것에 에, 굉장히 명랑하고 소통하는 것이 인간의 본연의 사회적인 욕구인데 혹시 현대 사회라 현대 그 과학 문명의 과학 문명이란 기생충에 감염이 돼서 혹시 나 혼자 있는 시간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소통하는 것을 오히려 어, 어, 그 쓸데없게 없는 일이라고 치부를 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시간 투자를 많이 하지 않나 하는 것에 이따금 시간을 내서 반성을 한다면 아마 좀비로 변하는 나의 뇌를 좀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 하루에 한 30분만이라도 핸드폰과 떨어져서 사색을 하고 그동안 지난 일을 정리를 하고 하루 일을 정리를 하고 내일 일을 계획하고 이런 시간을 갖는 것이 어떨까 하는 취지에서 오늘 내가 뭐하지라는 개미기생충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 하루를 열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